네, 오늘은 빅테크 기업들의 소식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메타가 배당을 결정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메타의 첫 분기 배당 소식에 메타의 주가가 주말 사이에 무려 20%나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커버그의 자산도 반나절 사이에 무려 우리 돈으로 37조 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배당금도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 주가가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하루 사이에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액을 놓고 이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격세지감이란 말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만 해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었습니다. VR과 메타버스에 올인을 했었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주가가 바닥을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계속해서 하락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1년, 2년여 만에 거의 반등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은 실적을 거둔 덕분에 메타로선 호재가 작용했었고요. 게다가 하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메타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주당 0.5달러, 약 한국 돈으로는 600원, 700원 정도의 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핵심은 마크 저커버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메타버스 주식을 약 3억 5천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주식의 13%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이 주식이 배당금으로 환산할 경우 무려 7억 달러, 9,370억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배당금으로만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라는 점 어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큰 만큼 이번 메타의 배당 소식이 향후 주가에 또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론 배당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린다라는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도 같이 있는 만큼 중간에 절충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메타의 주가가 배당 결정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메타에서는 호재가 나온 반면에 아마존에서는 또 악재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 중간중간에 다른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현재는 CEO는 아닙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여전히 메타를 이끌고 있지만요. 베이조스는 이미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왔었고 이제는 자기가 떠나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회사를 떠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가 5천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크 저커버그는 조금 대조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일 날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된 공시 내용에 따르면은 제프 베이조스는 향후 1년여간 약 5천만 주의 주식을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의 가치도 엄청난데요. 이 주식의 가치는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워낙 많고요. 그 가치도 최근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가 왜 이렇게 주식을 팔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그는 비상장 기업이죠. 바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우주 개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마존은 자기가 굳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그의 꿈이자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이 우주 개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예정입니다. 그를 위한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메타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1, 2년 전만 해도 아마존도 더 이상의 성장할 것이 없다. 경쟁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수세에 몰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최근에 인원 감축과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현재 주가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마존과 메타 양 기업들 모두 잘 갈 수 있을지 이 창업자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에서는 배당이라는 호재가, 아마존에서는 창업자의 주식 매각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두 종목의 향방 오늘장에서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과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잊어라. 이제 M&M이라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떠오른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M7이 아니라 이제 M&M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 포함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M&M이라고 하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초콜릿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주식이라고도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플합니다. M&M 세 글자고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과 엔비디아의 N 그리고 금방 소개시켜드렸던 메타 플랫폼스의 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세 개의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개 기업은 지금 최근에 말씀해주셨던 M7 기업 중에 일부인 셈입니다. 자,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라면요. 이제는 여러 기업들을 두리뭉실하게 말하기보다는요. 구체적인 이 섹터를 결정해서 이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는 이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애플,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M7 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요, 이 7개의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와중에 지금 한 달여가 지나간 시점, 이 기업들 간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M&M 기업의 연초부터의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연초 대비 무려 37.17%나 상승했습니다. 그저께 20%가 오른 걸 포함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가의 흐름이 좋게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0.88%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37.35%를 상승하면서 이 모든 M7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M7의 가장 끝에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 주가가 무려 24.36%나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6개 기업이 주가가 어찌됐든 간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주가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전환했다는 점, 이 M7이라는 그 이름이 조금 더 안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M&M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에 계속해서 성장세가 보인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투자 기관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이 M&M이라는 이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라라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던지면서 화두를 일으킨 상황인데요. AI 시대의 이 세계 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요. 기술을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기업들이 더욱더 공고하게 이끌어갈 시장, 과연 AI가 어떻게 계속해서 주 시장을 변화시킬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통해서 최소한 2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에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메타를 강력히 매수해도 된다, 즉 스트롱 바이가 해도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 만큼 메타가 이모저모로 계속해서 집중받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초콜릿에 비유를 해서 들어보니까요, 더욱더 좀 달콤하게 느껴지는데요. M7을 제치고 떠오르고 있는 M&M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기사는 바로 인텔에 관한 소식인데요. 자, 인텔이 200억 달러 규모의 오하이오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시장 침체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사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의 발달 그리고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수혜의 기업들,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넘게 빠지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인텔이 또다시 악재를 더하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자, 200억 달러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오하이오 프로젝트, 즉 오하이오에 지을 공장에 대한 건설이 미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인텔의 악재, 인텔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먹구름이 계속 들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즉 반도체 시장에 대한 조금 더 확실한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결심이 있었던 시점인데요. 2022년도에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었고요. 시점 타임테이블도 나왔었습니다. 25년도에 생산을 목표로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장을 지어나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월저널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인텔의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이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가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에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한 경우에 여러 가지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을 재편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를 위한 보조금 제도가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자그만치 527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 TSMC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미국 시장에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조금 지급 시점이 조금씩 밀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고요. 기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칩 생산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무작정 공장을 짓기보다는 선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공장이고 어떤 공장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텔 역시 AI 굴기를 선언한 만큼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칩 공장을 재편해야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요. 보조금 역시 언제까지 지연될지를 감안해서 공장 건설을 해야 된다는 점, 즉 섣부른 투자보다는 지금은 신중한 투자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 측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업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종종 변화하는 일정에 적응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비즈니스들의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일정을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서는 약 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향후 완성될 경우 7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했던 만큼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얼마나 커질지 등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 인텔의 오하이오 프로젝트 연기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최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